여러분들이 유료 콘텐츠를 공부를 한다고 해서 무료 콘텐츠를 본다고 해서 실력이 는다 안 는다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하신다면 헌터 주식에 나와 있는 영상으로도 여러분들은 실력을 레벨업 시킬 수 있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헌터 주식에 초반에 나왔던 내용들은 주식 기초편에서 유료 콘텐츠로 강의를 했던 내용들의 요약본입니다. 조금 더 유료 콘텐츠는 조금 더 자세하게 조금 더 많은 예시를 들여가면서 강의를 했던 부분이 되겠죠. 뭐 어떤 강의를 들었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2천만 원 이상의 강의료를 지불을 하고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많이 못 내고 있다. 오늘도 큰 손실을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차트를 두 개를 한번 볼게요. 이 차트와 이 차트를 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입니까? 종목을 이 둘 중 1번과 2번을 매매를 해야 된다고 가정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을 매매를 할 수 있을까요? 주식이라는 게 정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식이 상승하는 이유도 100가지가 넘고요. 주식이 하락하는 이유도 100가지가 넘습니다. 그만큼 변수가 많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엔진의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의 200만 주가 들어왔고요. 이 양봉에서 200만 주가 들어왔네요. 하루 연봉으로 조정을 받았고요. 하나비전에 대한 수급을 보게 되면 기관들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유입이 되는 걸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양봉에 대량 거래량이 발생을 하면서 200만 주가 들어왔고 신고가를 만들면서 기관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상황이죠. 그럼 이 둘 중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걸 하겠습니까? 물론 당일날 이 영상을 업로드 되는 날 당일날 보시는 분들은 아마 시장을 알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결과를 알 겁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차트를 찾아서 한번 분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두 종목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판단을 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시각으로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결과론을 가지고 맞추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급을 보면은 하나엔진에 대한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200만 주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종목을 매수를 하려는 사람이 많을 수도 있고요. 또 기간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비전에 대한 매수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차트로만 본다면 어떤 것을 매수를 해야 될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할 수도 있습니다. 이 종목도 기준 양봉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거래량이 조금 미흡하긴 하나 전고점을 돌파한 상태에서 눌림을 잘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여기서 강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저는 보입니다. 이 하나엔진에 대한 종목도 전고점을 돌파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양봉이 하나 나와도 틀린 자리는 아니다. 외국인의 200만 주라는 매수세까지 유입이 되어 있는 상태고 하나비전도 마찬가지로 매수세가 기관들의 꾸준하게 매수세가 유입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차트의 기준으로만 봤을 때는 어떤 종목이 더 좋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은 본인의 성향과 본인의 관점에 따라 틀릴 수 있을 겁니다. 저는 하나엔진이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기준에서는. 여기만 봤을 때는 저는 하나엔진이 좋아 보입니다. 거래량도 많이 들어왔고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거래량이 전일 거래량을 돌파하는 게 좋다라고 제가 늘상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당연히 좋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고점에 대한 부분도 돌파를 하고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H1 패턴이 그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갈 수도 있고 연봉을 하나 더 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겠죠. 현재까지의 흐름은 이게 더 좋아 보이긴 합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전고점을 돌파한 상태에서 기준 양봉이 나와 있고 신고가인 자리에서 이틀 동안 조정받고 오늘 양봉의 도지가 만들어주고 5일선을 지지하는 패턴이 나왔다. 기관들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나올 수는 있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분석하면 지금까지 우리는 차트만 가지고 분석을 했잖아요. 차트만 가지고 분석하고 수급만 가지고 분석을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좋아요.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종목을 선정하는 거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그랬죠. 기억을 못하는 사람은 앞에 영상을 돌려서 보세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분석했던 내용은 그 한 가지에 국한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기술적 분석에 의한 종목 선정인 거예요. 다른 거를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하나만 보고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왔고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왔다고 해서 패턴이 잘 만들어졌다고 해서 여기에다가 그냥 몰빵을 하면 될까요?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의 시장 위치가 어디냐, 지금 시장에 돈이 어디로 들어가고 있느냐를 잘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주식이라는 거는 생물이고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하나엔진에 200만 주가 들어왔다고 해서 한 550억 되죠. 그 돈이 들어왔다고 해서 보여지는 그대로 다 믿을 수 있나요? 외국인 창구로서 200만 주가 들어왔지만
들어왔다고 해서 이 종목이 내일 무조건 날아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200만 주가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그 수급을 본 사람들은 외국인들의 대량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매수를 할 수가 있겠죠. 이 200만 주가 표시가 되면 이걸 본 사람들의 심리가 어떻게 작용할 건지도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알 수 있는 거니까요.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을 때가 몇 번 안 됩니다. 대량 거래량을 발생을 했는데 이 종목의 끼를 보자고 했죠. 이 종목이 장대 양봉이 나오고 기준 양봉이 만들어지고 대량 거래량이 발생을 한 이후에 급등이 나온 횟수가 있느냐 없느냐를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럼 여기도 대량 거래량이 발생을 했지만 그 다음날 바로 급등은 안 나오고 단봉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죠? 여기서도 대량 거래량은 아니지만 비교적 큰 양봉이 나왔지만 그 다음은 개발하게 나왔고 여기서도 전고점을 넘어가는 그 신고가 언저리 전고점을 넘어가는 양봉이 나왔지만 그 다음은 크게 상승을 보이지는 않았다. 라는 것도 하나의 종목을 매수해서 대응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죠. 연속성이 많이 없었다는 거죠. 거래 대금이 실리면서 장대 양봉이 나온 이후에 이렇게 연봉을 조정을 주고 그 다음날 큰 폭의 상승이 나온 흐름은 별로 볼 수가 없다. 단순하게 찾아보니까 여기서도 나왔지만 비슷한 패턴이 나왔지만 도지 모양을 주고 또 2, 3일 정도 흔들다가 그 다음날 상승이 나왔다. 이 흐름을 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양봉 나오고 그 다음에 빠지는 흐름이 나왔고요. 저점 대비 많이 상승했다는 걸 볼 수가 있고 이 자리에서는 누가 봐도 매수를 할 수 있다. 매수가 가능한 자리, 전고점을 뚫어버리면 강하게 날아갈 수 있는 자리고 외국인의 매수세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자리다. 그러나 시장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봐야 됩니다. 현재 시장 상황이 어떻느냐. 그리고 하나그룹주들이 대장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따로 정해져 있다. 자, 하나시스템이 전고점 신고가에서 오늘 또 원봉이 나왔죠. 그리고 하나도 지지부전에 오늘 원봉이 나왔습니다. 자, 하나오션도 무너졌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큰 폭은 아니지만 한 4%, 5% 오늘 빠졌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메이저들의 수급도 들어왔고 최근에 하나그룹주들이 강하게 움직이는 것도 맞고 누가 봐도 매수할 수는 있으나 오늘 아침에 약세 흐름이 나왔다는 거죠. 하나그룹 전체가 다 내려앉았다는 거고 코스닥은 1.79% 하락이 나왔고 코스피는 강보합 정도 수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나마 삼성전자가 오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코스피는 강보합 수준으로 마감을 했고요. 이런 시장 상황에서 패턴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상승한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다가 몰빵을 하는 거는 잘못된 거다. 분할 매수하는 건 해볼 수 있다라고 봐요. 패턴도 잘 만들어졌고 박스 구간을 돌파를 해서 날아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중고점을 돌파하고 갈 수 있는 자리이긴 하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 종목이 죽었다라고 생각도 안 들고요. 아직까지 이 하단 밴드를 이탈 안 했기 때문에 여기서 또 만들어가고 그 다음 또 올릴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여기서 매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까지 내려오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 여기는 무조건 매수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큰 비중으로 매수를 했다는 것도 인정. 아침에 시장 상황이 반대로 움직였을 때는 바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주식은 정답이 없는 겁니다. 감각으로 주식을 매매하는 사람과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매매하는 사람이 두 분류가 있다라고 보면 감각으로 매매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수익을 많이 냅니다. 그런데 한 방에 또 나가 떨어져요. 기준과 원칙, 본인만의 기준과 원칙을 잘 지키면서 매매하는 사람들은 좀 답답합니다. 수익도 크게 안 나고요. 그렇지만 크게 잃지를 않습니다. 근데 본인의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던 사람이 감각이 생겨버리면 천하의 고수가 되는 거거든요. 유료 강의를 들었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시간은 단축시켜 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다니면서 공부할 때는 10시간이 걸렸다고 하면 유료 강의를 참여를 하면 2시간에 압축해서 핵심을 바로 공부할 수가 있겠죠. 그것만 한다고 해서 다 되느냐? 아니죠. 다 안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야 되고 공부했던 내용을 곱씹으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노력을 하셔야 돼요. 학원에서 선생님한테 배웠다고 해서 다 100점 맞는 건 아니잖아요. 본인이 예습 복습을 해야만이 좋은 성적이 나듯이 주식 강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강의를 어떻게 들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자, 하나엔진에 대한 매수는 잘 하셨다. 저는 잘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까지는 괜찮았다. 매수해볼만 했다. 그러나 오늘 시장 상황이 급변하면서 하나그룹주들이 다 하락하면서 얘들도 같이 하락이 나왔고 어제 외국인 창구에서 매수가 들어왔지만 이 매수세가 들어옴으로써 개인들이 매수세를 유발시키는 과정일 수도 있고 또 저점에서 다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종목 선정까지는 잘 하셨지만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서 대응을 잘 못했다라는 게 패착이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비중을 확대하는 구간도 정해져가 있습니다. 시장이 뭔가 확실하게 움직이고 같은 패턴으로 움직이고 연속성이 나왔을 때는 비중을 많이 실어서 매수를 해도 됩니다. 기회의 장이니까요. 지금 같은 시장은 미정시를 보더라도 불확실성이 시장을 누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더 심각한 상황이고요. 무정부 상태에서 빨리 뭔가 결론이 나와서 이 불확실성이 제거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시장이 움직이기 때문에 더 예측하기가 힘들고 불안한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하나의 명분, 하나의 이유만 가지고는 강매수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내가 매수한 이후에 다른 사람들이 매수를 해줘야 되는데 내가 매수한 이후에 다른 사람들의 매수가 매수 결정을 하지 않고 보류가 되어버리면 내가 최고점에서 매수한 상황이 만들어져 버리잖아요. 내가 이 종목을 매수를 하고 난 이후에 똑같이 판단하고 내일이라도 이 종목을 매수하려는 사람들이 대기가 돼 있어야 이 종목은 고점에서 팔 수가 있는데 이 종목이 바로 급락이 나와버렸잖아요. 프로그램에서 전일 오늘 다 매도가 나온 거죠. 핵심은 차트만 가지고는 안 된다. 지금 현재 시장의 흐름들이 어디로 가는지 돈들이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잘 판단하셔라. 만약에 이 종목이 시가총액이 2조 원이 아니라 시가총액이 2천억 정도였다면은 시장 상황이 안 좋아도 아마 위로 양봉을 땡겨 올렸을 수도 있습니다. 시장에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 시가총액이 2조 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쉽게 종목을 끌어올리지는 못한다. 합당한 명분이나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돼줘야 이 종목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근데 개별주는 좀 다르죠. 시가총액이 2천억 정도 1,000억 미만에 있는 종목이라면 매수세 패턴만 만들어도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한가까지는 못 가더라도 그 다음날 5에서 10% 정도 가는 파동이 나오는 경우가 많죠. 이 하나엔진이라는 종목은 시가총액이 2조 원이 넘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막손이라고 하죠. 작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종목을 띄울 수는 없다. 기관과 외국인의 초반에 메이저들의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어줘야 이 종목은 상승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아침에 외국인 창구에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온다. 프로그램 매수가 강하게 들어온다 그러면 지켜볼 수 있지만 그러지 않는 상태면 바로 위험 관리를 했었어야 된다라는 게 결과론이지만 그렇게 우리가 대응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종목을 선정하고 매수 타점에 대한 생각도 공부도 중요하지만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 시장의 돈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지금 대형주로 돈이 가고 있는지 신규주로 돈이 가고 있는지 아니면 개별주로 돈이 가고 있는지 아니면 테마로 돈이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분석을 해서 지금 시장의 돈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잘 분석하셔라. 매매를 활발하게 하는 것보다는 한 템포 쉬어가면서 시장의 큰 그림의 방향성이 어디로 갈지 정치적 리스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소되는지 이런 것도 살펴보면서 내가 매매 포지션을 잡아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